중고 배터리를 넣어준 것 중에도 불량률이 7%나 나오고 있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카비니의 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땀비입니다. 오늘 드디어 카비니 채널에 요즘 뜨거운 이슈인 테슬라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테슬라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분이 있어요. 거의 뭐 테슬라 앰베서더였었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테슬라를 많이 구매하셨고 오랫동안 타셨던 주니퍼 오너분을 모시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이슈에 있어서 제일 큰 힘이 될 과연 큰 힘이 될까요? 큰 힘이 되죠.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제 카비니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 앰버서더였던 적도 없고 테슬라가 저를 좋아해준 적석도 없고 저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 헤비 유저 혹은 테슬라 블랙 유저인 울트라비니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엄청 오래 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차를 몇 대를 구입하신 거예요? 주니퍼가 7대째일 겁니다 아마. 7대째요? 네네. 잠시만요. 아직 테슬라가 국내 런칭한 지 10년이 안 됐어요.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 거의 중고차 상사급이에요, 그러면. 아니 혹시 금수저이신가요? 아닙니다. 일단 2017년에 이제 런칭을 했어요, 테슬라가. 그때 모델 S 90D 그리고 모델 3 퍼포먼스가 2019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퍼포먼스 나오자마자 구입하고 그리고 롱레인지를 그 해 같은 해 구입하고 그 다음 이제 모델 Y가 나왔죠. 그 사이에 아이오닉 5랑 EV6를 샀고요. 그리고 팔았고 모델 Y를 타다가 iX 그리고 i4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모델 S 플레드가 나왔어요. 1000마력짜리. 그리고 모델 Y 주니퍼가 나왔고요. 지금 너무 종류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주니퍼를 타고 계신데 구입 시기가 어떻게 되고 트림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지금 런치 시리즈라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BMW에서 퍼에라고 하죠. 퍼스트 에디션.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런치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모든 옵션을 다 때려 박아 넣고 스피드도 일반 롱레인지보다 더 빠른 부스트 패키지도 들어가 있고 옵션도 다른 런치 시리즈라고 있어요. 스페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국내 출시한 주니퍼에서는 가장 비싼 모델이네요. 네, 가장 비싼 모델이기도 하고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7,300만 원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그렇게 썩 가성비가 좋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샀는데 저는 이게 이제 미국산인 줄 알고 샀거든요. 아니에요? 중국산이죠. 아니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EAP를 추가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쵸, EAP를 추가로 샀죠. 그럼 FSD는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뀨!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테슬라 주니퍼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이제 울트라님이 테슬라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는 얘기해주고 싶다.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 소프트웨어가 정말 강점이다. 차는 뭐 그냥 그렇다 쳐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현대기아, BMW, 제네시스 너무 다 좋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넘사벽이다. 두 번째, 폰 커넥티비티. 폰으로 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정말 그 어떤 차량들보다 너무 좋은데 두 가지가 진짜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계속 구입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울트라님이 여지껏 7대를 사셨다고 했는데 이전에 사셨던 차량들과 주니퍼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기본적인 맥락은 똑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테슬라를 구입했을 때 차량의 만듦새 되게 안 좋았잖아요. 왜? 차량 막 단차 엄청나게 심하고. 근데 그때부터도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그 컨셉, 전체적인 만들어가는 첫 번째 컨셉 자체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만 차량을 만든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예전 차량들에 비해서 주니퍼가 굉장히 완성도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더 잘 만든다, 미국 애들보다. 이거 조금 중국 아직 실제로 미국 애들이 만들면 막 단차 이만큼씩 막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모델 Y를 기가 상하이에서 만들다 보니까 걔네들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쏟아부을 수 없는 인력적 부분에서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되게 품질도 좋아지고,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전면에 카메라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안쪽에 들어가는 AMD 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AP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죠. 물론 이거 전부터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주니퍼에 와가지고 정점을 찍었고요, 지금 현재. 차 어디서 구매하지? 뭐야 이거 가격 맞아? 이 차 사면 되는 건가? 왜 이렇게 보기 어려워. 다음에 사야겠다. 사맵은 100만 유튜버 우파님이 운영하기 때문에 진짜 믿을 수 있고 신뢰감 있고 그리고 문제없이 계속 쭉 해왔기 때문에 사맵에서 비교해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해야겠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맵에서 구매하세요. 우파님, 우리 카비니 채널 구독자님들 위해서 최저가로 해주실 거죠? 약속!
신기하다. 오토파일럿은 잘 되는 편인가요? 오토파일럿도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요즘 다른 차량들도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를 구입했던 옛날 이유는 오토파일럿이 너무 좋다였는데 오히려 BMW가 최근에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이제 풀리고 중국에 풀린 FSD라는 게 있어요. 풀 셀프 드라이빙. 그게 이제 진짜 좋죠. 지금 한국 시장에는 FSD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안 돼요. 그러면은 FSD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FSD를 지금 팔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기능을 제대로 구현을 못 하는데 9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언젠가 곧 금방 될 거야 라고 판매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아직까지 10년이 되는데 안 돼요.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엿 같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역 같은 기분이에요. FSD를 일찍 구매한 사람들은 지금 이거 갖다가 소송도 하고 있고. FSD는 비전 센싱이라 그래가지고 맵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AI와 알고리즘과 비전 센싱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형에 가도 학습 없이 바로 가능해요. 사실상 그게 이제 비전 센싱과 FSD의 가장 큰 컨셉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하고 있죠. 로보택시라든지 혹은 미국의 텍사스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중국, 그리고 곧 일본에서도 된다고 승인이 났고 호주, 뉴질랜드에서 한다고 승인이 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판매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안전법규 때문에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대반전. 그 테슬라에서 그냥 국토교통부에다가 신청을 하기만 하면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걸 막을 이유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애초에 FSD를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했던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요즘에 핫 이슈인 배터리 문제가 있잖아요. 드디어 얘기가 나왔다. BMS A079. 제 채널에 이제 가보시면은 제가 요즘 계속 이슈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 건지 BMS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걸 테슬라에서 깨끗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문제라서 이게 떠요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파라소닉 셀의 배터리를 사용한 거잖아요. 파나소닉의 배터리를 사용해서 그런 건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쓴 주니퍼에도 그게 나왔거든요. 하이랜드에도 나왔어요. 하이랜드에 2대, 주니퍼에 3대. 벌써 5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셀 문제인지 원톤형 셀 구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이 셀로 만들어진 팩 혹은 이 BMS 전체의 모듈 구조의 문제인 건지 이걸 테슬라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추측밖에 할 수가 없다. 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테슬라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다행히 저는 A079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터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리만 배터리라고 있습니다. 리매뉴팩처드 배터리예요. 리매뉴팩처드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제작했다는 뜻인데 새 배터리를 주는 게 아니라 중고 배터리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딴비님이 이번에 500만 원짜리 맥북을 샀어. 근데 3일 만에 고장이 났어. 근데 배터리 때문에 고장이 났대. 근데 그 배터리를 중고로 넣어줘.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새 거로 바꿔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죠? 그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중고를 사지 왜 새 거를 사냐고요. 중고 배터리를 넣어주는 것도 그래 오케이라고 쳐. 중고 배터리를 넣어준 것 중에도 불량률이 7%나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A079 또 떴어요 라고 하는 오너들의 원성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A079 고장 코드가 뜨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차량에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일단 배터리가 40% 혹은 50%밖에 충전이 안 돼요. 풀충을 해도? 풀충이 안 돼요 일단. 그리고 급속 충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A079가 떴다고 해가지고 모든 상황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문제가 또 하나 또 있어요. 이거를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21년식, 22년식 모델 3, 모델 Y 차량들의 이슈가 이렇게 떴을 때 차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리만 배터리를 교체받는데 거의 평균 20일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차가 2대인 사람들은 한 차를 뭐 넣어놓고 한 차를 뭐 굴리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차가 한 대밖에 없어.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야. 내가 시간을 빼가지고 가야 돼요. 센터에 가는 시간 이런 것들 전혀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차를 맡기게 되면은 렌트카라도 제공을 해주나요? 다행히 이제 이게 엄청나게 취재가 시작되자 이제 렌터카를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서야.
19년도에는 그래도 새 배터리로 바꿔주긴 했었잖아요. 그쵸. 2021년도부터 이 리만 배터리로 바꿔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네네. 그 소리도 있더라고요. 아, 고치러 갔어. 또 문제 생겼어. 고치러 갔어. 또 문제 생겼어. 또 고치러 갔어. 한 3번 정도 하게 되면 새 배터리로 바꿔준다는 소리도 있고. 내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 진짜요? 예전엔 그렇게 됐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2번 정도 리만으로 바꿨는데 2번 정도 이슈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건 아니겠네. 새 배터리 교체해주는. 예전에 애플의 Do You Speak English 사건 알아요? 그 맥북 문제가 생겨가지고 애플에 갔더니 Do You Speak English? 이랬대요. 한국 소비자한테. 그래갖고 이 한국 소비자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난 이슈가 되면서 지금 애플스토어 가잖아요? 엄청 친절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두드려 맞아야 돼요, 테슬라도. 지금 테슬라가 테슬람들이 진짜? 빨아주고 이래도 괜찮아. 테슬라는 우리의 아버지야, 일더는 우리의 아버지야. 자꾸 이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기고만장했는데 지금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테슬라 코리아가 전반적으로 한번 두드려 맞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차량이 처음에 나왔을 때 완벽하게 나오는 거는 바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나도 지금 테슬라 타고 있는데 뭐.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싸울 수도 있고 부부싸움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이 테슬라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너 뭐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칫뿡 몰라? 이래버리면 약이 올라 안 올라? 열받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쵸. 말이 안 통하는 거고. 그죠. 핸드폰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사도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요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얘는 7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을 한다고요. 그리고 울트라님이 모델 S 때문에 계속 서비스 센터를 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끔 가죠. 총 7번 정도 갔는데 재밌어요, 되게. 에? 제가 모델 S를 고치러 한 7번 정도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품의 불량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불량을 잡다 보니 잡소리가 났고, 그 잡소리를 고쳤는데 또 다른 곳에서 잡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다 이제 최종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완벽하게 이제 변했습니다. 완벽해졌다고 느낀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2023년에 샀으니까 지금 2025년 11월이잖아요. 2년 동안 잡소리 잡았네? 근데 왔다 갔다 그러면은 그 시간, 충전비 그거 누가 보상해주냐고. 보상 안 해주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기의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쓰고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테슬라 추천해요.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나 연차를 쓰고 가셔야 되는 일반 직장인 분들은 테슬라를 사시면 조금 고역을 겪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주니퍼를 장점도 보고 단점도 보고 그리고 테슬라 이슈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테슬라의 많은 차들을 타셨잖아요. 테슬라를 구매하실 분들에게 혹은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려요. 사실 저 따위가 무슨 방구석 유튜버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테슬라를 많이 타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차량이든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 장점이 본인에게 맞는다면 정말 괜찮은 차량이에요. 근데 이 차량의 단점이 자기한테 너무 힘든 단점이다. 정말 나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가면서 센터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거를 참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테슬라를 추천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지금같이 이런 BMS A079 이슈가 떴을 때 누군가가 해결해주지 않고 유저들이 다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기 좀 어렵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테슬라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제가 테슬라를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은 되게 명확하기는 해요. IT 테크를 좋아해. 그리고 신문물을 좋아해. 그리고 차를 타고 있는데 계속 새로운 차의 기능이 들어오는 게 재미있어. 이런 재미있음이 차의 불편함과 이런 이슈들보다 더 높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런 불편함보다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테슬라를 추천. 근데 내가 이런 새로운 것들, 뭐 좀 재미있는 것들 이런 것보다 불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일반 기존 레거시 차량들의 전기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말리부를 타면서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쉐보레 말리부는 다시 선택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배터리 이슈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제가 사고 싶었던 마음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저는 뽑기를 잘못했는데 또 다시 뽑기를 잘못해서 이런 이슈가 저한테도 일어나게 될까봐 그렇죠. 어떤 PD님한테 일어날 수 있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에서 빠르게 더 대응을 좋게 해주고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비슷한 마음이고 테슬라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제는 성숙의 시간이 왔다. 이미 많이 팔렸고 구매를 많이 하신 분들의 고객 케어를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고요. 전 테슬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처음부터 잘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처음에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지. 저는 이제 어쨌든 테슬라를 계속 타고 있을 거고 이미 들인 돈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저는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테슬라를 계속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 와가지고 테슬라에 관련된 여러 소식들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또 테슬라를 막 사랑합니다까지는 아니지만 테슬라 차량이라고 하는 이 테슬라 회사 잘 돼서 많은 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문제 없이 잘 좋은 차량들을 경험하시고 또 오너 케어를 좀 잘 해주시고 앞으로 좀 운영도 잘 해가면서 주식도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테슬라 화이팅! 테슬라 주니퍼만 산 게 아니라 테슬라 주식도 사셨어요? 저 주식 되게 많아요. 지금 대주 주셔요. 진짜? 네. 얼마 들어갔어요? 되게 많아요. 한 20만 원 있어요. 뭐야? 뭐야? 그걸 믿었어? 테슬라가 궁금하신 분들은 울트라TV 채널에 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정보, 더 재밌는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카비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울트라님 카비니.